이 질문은 되게 급이 높아요. 네. 이제 보시면은 이야기 나오는 게, 테이버님, 미국은 자국은행의 파산을 BTFP까지 만들어서 막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국은행이 아닌 유럽의 크레딧 스위스가 저렇게 넘어가면은 약해진 달러 패권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달러 패권이 약해졌냐 그러면은 달러 패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그 달러 패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달러를 믿을 수 있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달러는 여전히 패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패권이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유럽이 금리 인상 중입니다. 유럽 금리 인상한다고 우리나라가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한 칸을 올리니 두 칸을 올리니 하면서 전 세계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이유가 여전히 달러가 패권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코인이 있지 않냐, 크립토 이야기를 많이들 하셔요. 근데 우리 봅시다. 코인을 한국 사람들이 비덴트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크립토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거래할 때, 우리나라는 원화로 거래를 하지만 기본 코인 자산의 표기는 뭘로 되냐? 달러로 표기죠. 지금 원유 관련돼 가지고 사우디에서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해 준다라고 하는데, 원유가 점점 힘을 잃고 있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원유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달러 패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은, 그거는 10년 뒤면은 20년 뒤면은 굳이 달러로 굳이 거래하는 것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냅두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이 그 전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 패권 혹은 핵심이 되는 그 핵심 기술에 대한 패권을 달러로 이렇게 달러 거래를 유지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달러가 글로벌 패권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일단은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월드워 1, 2가 열리면서 요때 그 전에 있던 금 본위지였죠. 이 금의 이동 경로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거였어. 유럽에 있던 금이 미국으로 싹 옮겨갔죠.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보시면, 요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그러니까 유럽이긴 했지만 이게 번지면서 아시아에서도 전쟁이 나고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하면은 전 세계가 전쟁에 휩쓸렸거든요. 그러면 요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전쟁 물자를 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그게 금이었는데, 이 금을 싹 미국이 끌어가면서 금 대신 달러였지.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금 대신 달러라고 했던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말했던 에너지원, 소위 말하는 원유를 중동에서, 사우디가 그때 중동 전쟁하고 난리였어 이럴 때 뭐했냐 그러면은, 사우디의 우방이 미국이 되어주면서 사우디한테 제시한 게 이거였어요. 원유를 달러 결제하자. 괜히 사우디가 그 왕권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야. 왜? 뒤에 미국이 있거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달러 패권 자체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미국은 머리를 쓴 거지.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실제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도, 이라크가 달러 대신 유로화를 받아서 원유 결제해주게 하다가 바로 쳐맞은 거예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했지. 그러니까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위안화 결제를. 형, 진지하게 질문하는 건데, CS 터지고 은행들 줄도산하고 리먼급 위기가 진짜 와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해? 그러면은 미국 페드가 나서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 레버리지 풀로 써가지고 매수 때리면 됩니다. 그때는 진짜 롱이에요. 아직까지는 저는 롱을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연준이 제대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인플레가 해결이 되고 이게 급격한, 어떻게 보면 심각한 디플레이션, 심각한 경기 침체를 걱정할 만큼 막 이렇게 레버리지가 이거 불타 없어지는 거지. 레버리지가 녹아 없어지는 거야. 그때가 되면은 연준이 나설 거예요. 아직까지는 레버리지가 별로 안 탔어.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페드가 펀드를 만들었다 어쨌다 저쨌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인 방편이야. 내가 매수를 하는 이유는 분할 매수는 신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이다. 미쳤어? 어쨌든 바닥에서는 그때는 레버리지 써야지. 그때는 레버리지 쓰는 거예요. 지금 미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연준이 해결해 줄 거야. 연준이 나서 줄 거야인데, 지금 연준이 나설 스텝이냐 나설 단계냐 보면은 아직 훨씬 많이 터져야 돼. 훨씬 많이 터져야 연준이 나설 거예요. 아직 연준 나설 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숏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숏이에요. 왜? 연준이 나설 만큼 큰 위기는 아니야. 그러면은 패닉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패닉은 반복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롱을 잡으려면은 적어도 여기를 가야지. 여기 가면 롱 잡아도 돼. 저기 가면. 왜냐면은 저기면은 더 박살나도 연준 진짜 나설걸?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 위치를 보세요. 은행 터졌다 그러는데 지금 조정 얼마나 받았냐? 이게 은행 터진 거냐? 이게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정말 연준이 나서야 될 만큼 시스템 위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밑으로 내려 꽂아야지. 하루 만에 마이너스 3%, 5%, 7%, 10% 가야지. 코로나 때 생각해보세요. 서킷 걸립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7% 급락이 나와요. 그때가 돼야 연준이 나설 겁니다. 지금은 연준이 안 나서는 이유도 지금 나서면 어줍잖게 니 왜 벌써 나왔냐 소리 듣는다니까 지금. 에이 연준이 테이버형 마진콜 시키기 위해서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마진콜을 당할 것 같아? 아니 뭐 1,000만 날라가면 1,000만 더 넣으면 돼. 뭘 걱정을 하냐. 그리고 그땐 푸쇼 때리면 돼. 뭐 안 되면 5천만 더 넣으면 되지. 뭘 걱정을 하냐. 아이고 참네. 어쨌든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는 현금으로 분할 매수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현금으로 분할 매수 하세요. 1년 뒤에는 올라갑니다. 1년 뒤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길게 놓고 보실 때 이거 더 나오나? 여기 있지, 여기. 저 위에. 저 이제 40% 위에. 역사적 고점. 저거 2025년 6년 되면 뚫어요. 지금 사셔도 돼. 지금 사서 3년 묵혀 놓으면 저거 뚫어. 못해도 40% 먹어. 못해도 40% 먹습니다. 뭘 걱정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신용 쓰지 말라고. 왜? 저기까지 스무스하게 못 올라간다니까. 올해는 박스권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겁니다. 가겠냐? 갈만하면 터질 건데. 박스권이면 개꿀 아닌 그런데 박스권이면 개꿀이긴 하죠. 아니 밀려서 여기 오면 매수 때리고 여기 오면 매도 때리고 여기 가면 풀매도 때리고 여기 오면 또 매수 때리고 박스면 개이득이야. 여기 오면 풀매수 때리고 또 여기 가면 풀매도 때리고 박스 오면 개이득이지. 그런데 그 박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가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무엇? 앞으로 시대에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스마트 그리드, 이게 전력 사업이잖아. 아니면은 그 스마트 시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게 아니면은 좀 더 나갔을 때 AI, 아니면은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메타버스가 코인이랑 같이 뜬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는 무엇? 각각의 프로젝트당 코인, 크립토가 어떻게 보면 경제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 보시면은 요게 뭐예요? 이 코인이 결국에는 달러 표기지. 그럼 다시 뭐예요? 원유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던 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전략이 지금 다음 넥스트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거지. 비트코인이 달러 표기라는 점이 가장 핵심이죠.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달러 패권이 유효할 거냐? 적어도 저 죽기 전에는 달러 패권 안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달러 패권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달러 패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의 의견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큰 역사상으로 적어도 하나의 문명이 핵심을 잡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 함대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50년 100년씩 갔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최근으로 이렇게 오면서 뭐 우리가 대영 제국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대영 제국 역사가 겁나 길어요. 그 전에 있던 네덜란드나 스페인 그 무적 함대보다 그 영국의 역사가 훨씬 길다고. 영국의 그 대영 제국이 무너진 거는 세계대전이었고 그 이후에 지금 달러가 패권을 잡았어요. 달러 패권 잡은 지 거의 뭐 100년 돼가잖아. 근데 이것도 영국 대영 제국 역사보다 훨씬 길 거라고. 미국의 역사가. 아마 이게 무너지려면 핵전쟁은 나야 되지. 그러니까 스페인 박살낸 게 영국이고요. 그리고 영국을 박살낸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지. 파운드의 패권을 박살낸 게. 그리고는 그 미국의 그 패권 자체도 미국이 결국 박살낸 거는 금이라는 근본이제를 개박살냈잖아. 근본이제 박살낸 게 1970년대. 그러면은 50년 됐어요 이제. 달러 패권이 벌써 박살난다? 아니야. 스페인 박살낸 건 프랑스지. 예? 무적한데 박살낸 건 영국, 스페인 내부 경제를 박살낸 건 유대인, 프랑스가 뭘 했지? 이건 제가 세계사를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형 아마 축구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폴레옹이요? 나폴레옹은 너무 그 뒷얘기 아닌가? 나폴레옹 때 스페인은 파시즘에 쩔어있던 때잖아. 나폴레옹 때의 스페인은 파시즘에 쩔어있을 때 아닌가? 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달러 패권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는 유럽이 붕괴되면 달러 패권은 더 강화되겠지. 유럽이 지금 내일 금리 결정이라는 게 정말 지금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적인 실수는 2021년도로 돌아갑니다. 이때로 돌아가지. 아마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야. 내가 말했지. 뭔 소리요? 돈 풀지 말라고 했지. 인플레 온다고 했지. 우리는 2011년도에 메타버스니 나발이니 아주 그 축제를 즐겼지만 문제는 이러면은 경제학자들이 계속 이제 얘기할 겁니다. 내가 했지. 2021년도에 돈 풀지 말라 했지. 금리 올려야 된다 했지. 이러면서. 내일 코스피 코스닥도 나락인가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웃지 마라. 근데 또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루 떨어진다고 울지 마세요. 하루 떨어진다고 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정말 개박살이면은 그때는 나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내용은 요걸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3월 동결해서 5월에도 동결하겠지라는 마인드로 투자는 할 텐데 그렇지 인플레가 문제구나. 도로마무 그럼 우린 언제 풀베팅해? 그래서 올해가 어렵다고. 올해가 그래서 어렵다고. 올해는 계속해서 그 반복이라니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경제가 점점 깎여 나가다가 결국에는 이게 경기 침체하고는 올라와야 되는 부분. 경기 침체하고 올라오는데 경기 침체하고 올라오면은 이제 강칠천 형의 말이 맞는 거고, 경기 침체 이러고 올라오면은 박스권이 맞는 거고. 아, 그래요. 자본주의는 안 망합니다. 이게 플래그 대사라고요. 이게 플래그라고. 풀베팅 하지 말고 스윙 치세요. 굳이 풀베팅 할 이유가 없음 히읗. 지금 풀배팅 할 이유 진짜 없어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안 망해요가 이게 플래그면은 자본주의가 망한다는 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네. 자, 어쨌든 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달러 패권. 절대 안 없어질 겁니다. 달러 패권은 절대 안 없어질 거예요. 일단 뭐 요렇게 달러 패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핵심은 미국의 은행이 터져도, 유럽의 은행이 터져도 달러의 패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일단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 달러 패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